President Trump has hired a new architect to oversee his $300 million White House ballroom project after reportedly clashing with the person who was originally in charge. Sources tell The Washington Post the two argued over the president's desire to keep making the ballroom bigger. The president wants it to be 90,000 square feet, able to hold about 1,000 guests, and completed before the end of his second term. You'll remember he tore down the East Wing in October for the project, even though he had previously pledged the White House would not be touched. 도널드 트럼프가 가장 가까운 동맹들조차 놀라게 한 움직임을 보였다. 갑작스러운 결정은 침묵 속에 둘러싸여 기술적 재편성으로 위장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갈등이 숨겨져 있었다. 대통령 임기 중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 중 하나의 수석 건축가가 조용히 해고됐다. 언론은 시선을 돌리고 침묵을 지켰다. 이 건축 스캔들은 트럼프 정부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냈다. 역사보다 허영, 진정성보다 위험, 전통보다 자아. 이 프로젝트는 겉보기에는 단순했다. 백악관이 본 적 없는 최대 규모의 연회장, 약 9만 평방피트를 건설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대통령 관저 자체보다도 컸다. 그러나 뒤에서는 일련의 논란이 되는 결정들, 설명할 수 없는 비용 증가, 역사적 유산의 파괴, 윤리적 갈등이 이어지며 결국 원래 리더십의 불가피한 붕괴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붕괴 속에 소수만이 직면할 용기를 가진 진실이 있다. 해고된 건축가 제임스 맥크레이는 불과 몇 달 전 트럼프에 의해 직접 발탁되었으며 대통령에게 위험을 경고했다. 규모에 대해 경고했고 불균형에 대해 경고했으며 백악관을 삼켜버릴 만큼 더 큰 소리를 내는 건축물의 영향에 대해 경고했다. 트럼프는 모든 신호를 무시했다. 경고가 계속되자 맥크레이는 해고당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감히 아니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감히 건축이 시멘트와 금만 아니라 존중, 조화, 맥락임을 상기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도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권력이 쇼처럼 사용되는 모습을 보는데 지쳤을 것이다. 국민들은 침체된 경제, 치솟는 물가, 시민들의 식탁의 음식을 보장하기보다 연회장을 짓는데 더 관심이 있는 듯한 지도자들 속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여기서는 연습된 버전, 공식 대본, 화려한 연설을 듣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는 베일을 걷어내고 미디어가 숨기는 진실을 보여줍니다. 알림을 켜두세요. 이 이야기는 아직 멀었으니까요. 여러분은 모든 세부 사항을 따라갈 자격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로 돌아가서 맥크레이는 7월에 합류해 트럼프가 오벌 오피스 이후 가장 큰 건축적 추가라고 칭한 공간을 설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통제 불능 상태로 커져만 갔습니다.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시작해 650명, 900명으로 늘어났고 트럼프는 999명의 손님을 수용할 공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맥크레이는 이것이 고전 건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다고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어떤 확장도 기존 건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저 고집한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백악관 동쪽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902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엘리너 루즈벨트 이후 모든 영부인들이 근무했던 곳입니다. 방문객과 손님들이 맞이받던 곳입니다. 미국의 살아있는 역사가 일부 존재하던 곳입니다. 불도저들은 공론화 과정 없이 보존기관의 승인 없이 최종 계획도 제시되지 않은 채 투입되었습니다. 언론은 기본적인 사실만 보도했다. 하지만 맥크레이가 경고하려 했던 내용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건설하려는 것은 단순한 연회장이 아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위한 기념비다. 금빛 기둥, 과장된 샹들리에가 달린 천장,
나를 봐라라고 외치는 비율로 그의 유산을 영원히 남기려는 시도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한 건축가는 옳은 일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역사를 존중했다는 이유로, 백악관이 개인의 트로피가 아니라 국가적 상징이어야 한다고 믿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는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 비용은 불과 4개월 만에 1억 달러 이상으로 폭증했다. 후임 건축가 샬롬 바라니스는 거의 불가능한 임무를 물려받았다. 처음부터 잘못 시작된 것을 마무리하는 일, 그리고 그 영향은 단순히 재정적 차원을 넘어선다. 도덕적, 제도적 차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침묵이다. 언론의 침묵, 의회의 침묵, 공화당원들 자신의 침묵. 마치 모두가 한쪽을 외면하기로 결정한 듯 미국 역사의 한 부분이 한 남자의 자아를 채우기 위해 무너져 내리는 동안, 그래서 이 영상이 존재한다. 콘크리트와 대리석, 공허한 약속 아래 숨기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여기서 걸린 것은 단지 건물 하나가 아니다. 기억에 대한 존중이다. 국민에 대한 정직함이다. 공권력과 개인적 허영 사이의 경계선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을 대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낀다면 댓글에 당신의 목소리를 남겨주세요. 이렇게 써주세요. 나도 외롭지만 침묵하지 않겠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고 있다는 걸, 진실이 중요하다고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다음 내용에서는 트럼프의 이 프로젝트 결정이 건축 윤리 규범, 권력 중심지의 역사적 균형, 그리고 사적 자금과 대통령 결정 사이의 위험한 관계에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심호흡하세요. 왜냐하면 다음에 나올 내용은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 테니까요. 백악관 정원의 굴삭기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다른 경고들도 쌓이기 시작했다. 건축가협회, 역사보존위원회, 미국 유산보호단체들 모두 목소리를 높였지만 영향력은 미미했으며 파괴를 막으려 애썼다. 건축사학회는 공개 성명을 내고 이처럼 대규모 프로젝트는 엄격하고 신중한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미국 건축가협회는 더 나아가 원설계자인 제임스 맥크레이에게 직접 서신을 보내 역사 보존 원칙을 훼손하는 계획에 계속 참여함으로써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암시했다. 그러나 이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비극적인 점은 그 누구도 이 공사를 막을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글을 쓰고 소리치고 고발할 수는 있지만 굴착기를 멈출 수는 없다. 백악관은 국가역사보존법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트럼프는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는 항상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허점을 이용해 모든 저지 시도를 무력화시켰다. 10월 동쪽 건물이 이미 철거되고 있을 때조차 이 프로젝트는 최종 설계도를 국가계획위원회에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 후 공사는 공식 허가 없이 이미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골적인 절차 위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든 것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바로 이 책임의 공백에 샬롬 바라니스가 끼어들었다. 정부 건물 설계에 수십 년 경력을 가진 저명한 건축가로 역사적 복원 작업으로도 인정받는 인물이다. 그는 2017년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순전히 스타일적 변덕으로 역사적 건물을 철거하는 행위를 규탄하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그가 서명한 프로젝트는 두 그루의 역사적 나무를 파괴하고 세속적 전통을 침묵시켰으며 대통령 관저 건축을 황금 기둥과 방탄 유리 아래로 삼켜버릴 위협을 가하고 있다. 바라니스는 취임 당시 공식적인 찬사를 받았다. 백악관은 그를 희귀한 재능, 수도, 워싱턴의 건축적 정체성을 형성한 인물이라고 칭송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은 그가 또한 과거의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비록 미묘하게나마 비판했던 전직 난민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지금 그는 자신을
아니오라고 말한 사람을 대체하라고 부른 한 남자의 제국적 비전을 재설계하고 있다. 이 건축가 교체는 단순한 기술적 전환이 아니었다. 이는 개념적 단절이었다. 맥크레이는 프로젝트가 규모, 대칭, 균형을 존중해야 한다고 믿었다. 바라니스는 이 모든 것을 트럼프의 위대함과 긴급함에 대한 욕구에 맞추기 위해 부름받았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제도적 시나리오는 완전히 무너진다. 3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드는 이 규모의 건축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계획과 승인만으로도 수년이 걸린다. 그러나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 말까지 모든 것을 완공하기를 원한다. 이는 건물을 수용하는 건물 자체보다 규모가 더 큰 구조물을 세우기 위해 4년도 채 남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기능적 필요성보다는 유산을 남기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서두름이다. 트럼프는 단순히 건물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기념비를 남기고 싶어 한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존재감을 외치는 무언가를. 그리고 서두름은 언제나 그렇듯 값비싸다. 초기 예산은 2억 달러로 책정됐다. 3개월도 차에 되지 않아 금액은 3억 달러로 뛰었다. 백악관이 기금이 민간 기부금에서 나왔다고 밝혔지만 기부자 명단의 불투명성은 답변보다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 로키드 마틴, 마이크로소프트, 리플, 테더, 코인베이스, 컴캐스트. 이 목록은 진정한 자선 활동이라기보다 기업 이익의 집합체처럼 보인다. 연방정부와 계약을 진행 중인 기업들이다. 정부가 통제하는 규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현재 수사 중인 기업들이다.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투명성, 제한 책임성 없이 사적 권력과 공공결정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다. 한편 미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역사, 기억, 민주주의의 최고 상징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가운데 공식적인 이야기는 계속된다. 트럼프는 호리 예산 내에서 조기에 진행 중이며 애국자들이 자금을 지원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비용은 증가했다. 규칙은 무시되었다. 건축가는 설득력 있는 설명 없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위원회의 최종 승인 없이도 프로젝트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세워지고 있는 것은 고전적인 외관, 코린트식 기둥, 반짝이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지닐지 모르지만 내부는 자아, 허영, 비판, 거부 위에 세워진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건설 중인 것은 단순한 콘크리트와 강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위험한 메시지, 형식이 본질을 압도할 수 있다는 메시지, 권력이 전통을 압도할 수 있다는 메시지, 한 지도자의 자아가 한 나라의 역사보다 더 가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여기 있다면, 이 지점까지 왔다면 여러분 안에 무언가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이 이야기를 혼란 속에 던져진 또 하나의 뉴스로 지나가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초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맥크레이의 해임이 단순한 인사 교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고전적 건축과 정치적 과시라는 두 세계관의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떻게 한 나라 전체의 유산을 벽돌 하나하나 다시 써내려갈 수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프로젝트의 규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진행되는 속도다. 7월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8월 맥크레이는 현장 평가 임무를 받았다. 9월 범위가 확대되고 비용이 상승했다. 10월 동관 철거가 공식 승인 없이 시작되었다. 12월에는 이미 다른 건축가가 지휘를 맡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국가기획위원회에 최종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불과 5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비슷한 규모의 어떤 프로젝트도 이처럼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절차, 규칙, 전통을 중시하는 나라에서 이처럼 거대한 프로젝트가 이토록 비공식적으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규칙이 정지된 듯하다. 그리고 비공식성이 전략이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진실과 병행하여 진행된다. 마치 허가 없이 건설하는 것이 사소한 문제인 양, 역사적인 나무들을 베어내는 것이 하찮은 부수적 비용인 양.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 공사가 미국 국민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생각에 기반한 수사학으로 부채질된다. 트럼프는 이 홀이 세계 최고가 될 것이며 이것이 미국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며 단 한 푼의 공적 자금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결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거대 기업들은 투명성 없이 관대한 기부를 한다. 대중은 얼마나 기부되었는지 그 대가로 무엇이 약속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해 상충은 명백하지만 무시된다. 언론은 언급하지만 깊이 파고들지 않는다. 의회는 지켜보지만 날카롭게 질문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뭔가 잘못됐음을 느끼지만 다른 위기들, 다른 스캔들들, 다른 긴급한 일들에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공백 속에서 굴착기들은 계속 움직입니다. 백악관은 옆에서 커져가는 구조물 앞에서 점점 작아져만 갑니다. 동쪽 날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두 그루의 100년 된 목련나무가 예고 없이 사라졌다. 영부인은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그리고 역사는 협의도 토론도 존중도 없이 계속해서 재작성되고 있다. 건설 중인 것은 정부 자체가 기관보다 더 크다고 여기는 생생한 은유다. 백악관 자체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연회장이다. 한 사람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사원이 대통령직의 가장 따뜻한 공간이었던 접견실, 환영의 공간, 인간적 교류의 장이 있던 자리에 세워지고 있다. 역사와 기억이 있던 자리에 이제 쇼를 위한 공간이 건설되고 있다. 그 대가는 수백만 달러의 계약금을 넘어선다. 그 비용은 제도적이며 감정적이다. 그리고 아마도 이를 가까이서 지켜보는 이들에게 가장 큰 아픔을 주는 부분일 것이다. 국가적 상징이 개인적 기념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민주주의가 나르시시즘에 자리를 내주는 모습을 보게 된다. 건축이 공공기능이 아닌 미적 지배의 도구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미래 세대에게 강요되는 유산을 보게 된다. 그들에게는 맞지 않는 공간, 오직 한 사람의 자부심을 위한 공간을 함께 살아가야 할 세대에게 말이다. 이 모든 것을 마주하며 남는 질문은 단순하면서도 고통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될 때 모두는 어디에 있었는가? 제동장치는 어디에 있었는가? 토론은 어디에 있었는가? 역사에 대한 존중은 어디에 있었는가? 제임스 맥크레이의 사임은 그 답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 안에서 유일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이건 잘못됐어. 과잉을 억제하고 균형을 되찾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상징 중 하나의 건축적 품위를 보호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더 유연하고 압박을 다루는데 더 경험이 많으며 해결책을 찾으려는 의지가 더 강한 사람으로 교체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변형의 공범이 될 위험에 더 노출된 사람입니다.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최종 계획은 아직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일정은 불가능합니다. 예산은 이미 폭증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날카로운 질문을 피합니다. 고전 건축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다시 한번 목소리 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이 작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당한 유산이라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이 대리석 카펫과 황금 기둥 아래에 뭔가 심히 잘못된 것이 숨겨져 있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이해해야 할 사람에게 보내주세요.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장벽을 뚫기 위해서, 아직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여기서는 전통적인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이야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들이 콘크리트 아래 묻으려 하는 진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회장이 워싱턴에서 점점 커져가는 동안 우리는 여기서 굳건히 버티며 모든 세부 사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를 뜯어내며 역사는 아직 쓰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가 오직 권력을 쥔 자들에 의해만 쓰여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